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산타페 2023년식 파워 테일게이트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 증상으로 테일게이트 레치와 모터를 다른 업체에서 교환 후 간헐적 증상으로 딴 데 가라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트렁크 버튼과 스마트키 버튼 작동 시 안 열리네요. 클러스터, 계기판에 이렇다 할 경고등은 없어요. PTG 파워 테일게이트 시스템의 고장 코드를 검색해 볼까요? 고장 코드가 있네요. P242-500 파워 테일게이트 언래치 실패, 열지 못했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고장 코드가 뜰 경우 파워 레치와 모터를 교환하면 해결되는 건데요. 이미 타 업체에서 교환된 상태라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도어 개통이니 모든 도어록 작동 상태를 점검 먼저 해봐요. 리모컨으로 잠그면 백밀러가 안 잡히고 깜빡이는 들어오네요. 안쪽을 보니 도어록 버튼도 미동이 없네요. 아웃사이드 핸들 터치로도 도어록이 작동되지 않네요. 리모컨으로 잠그고 문을 열면 띠로리 소리가 나네요. 여기서 운전석 문은 열리는데 다른 도어가 잠긴 상태로 있네요. PTG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네요. 운전석 도어록 작동이 안되니 다른 도어도 작동이 안되는 걸로 보이네요. 메인 파워 스위치로 작동이 안되네요. 센서 데이터에서 파워 스위치의 록, 언록 상태를 보면요, 신호는 왔다리 갔다리 잘 하네요. 파워 스위치로 작동이 안되니 수동으로 잠그고 열어봐야겠어요. 역시 작동이 안되네요. 동승 속도 확인해 봅니다. 역시 나네요. 이런다고 코드만 보고 뭔가를 교환 후 보내지 마시고 찬찬히 점검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기적 문제로 보이니 회로도 지도죠. 기본 점검부터 시작해봅니다. 도어 잠금 계통 휴즈가 몇 개 있는지와 위치를 확인 후 차량에서 확인을 해봐요. 휴즈 커버를 떼어보니 개조된 선들이 있네요.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선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휴즈 위치 확인 후 점검을 해봅니다. 블랙박스 선 이외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것이 있네요. 경험상으로 이상한 게 보이면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무엇인가 개조가 되었어요. 휴즈를 빼내고 전원이 오는지 엄청 비싸지 않은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봐요. 전원은 이상이 없으니 개조된 것들 제거 후 다른 퓨즈를 끼워서 테스트를 해봐요. 역시 전원은 이상이 없네요. 도어록 상태를 볼까요? 빙고!
오, 잘 되네요. 잡았다 요놈.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아줌에, 아니 차주분에게 물어보니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달았다고 하시네요. 보조 배터리 업체분들께 죄송합니다. 최근에 차에서 불타는 냄새가 심하다고 급하게 입고된 차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였거든요. 고장 코드 검색 후 과거기로 삭제해주고 이상한 선 다른 부분과 간섭되지 않도록 테이핑을 잘 해주고 테스트를 해봐요. 잘 되네요. 스마트 키로도 해봐요. 잘 되죠? 요놈의 블랙박스 어떻게 해요? 이거 참말로. 주행시 도록 상태까지는 체크를 해야겠죠? 이쯤 되면 세계적 유행어가 꾸민 정비등 감, 영감 땡강 말고 필링. 꼭 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듯 이상현상을 찾길 바래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탄 신간 출간했어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잠깐! 뒤에 이어지는 영상은 저번주 이사하느라 영상을 못 올렸으니 약식으로 랜선 집들이 하는 영상이에요. 영상만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에어컨 여기 남편이랑 에어컨 그냥 떨면서 해서 떨어지고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진 후 재시동 불가와 키 온 안되는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네요. 완전 방전까지 되었네요. 하이브리드 차종이니 12V 배터리 리셋을 해봐요. 그래도 먹통이네요. 배터리 구르반을 끌고 와서 점프를 해봐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룸 퓨즈박스 커버를 열고 플러스를, 그 다음 차체에 마이너스를 물어줘요. 점프를 물리고 키를 온하고 시동을 걸어봐요. 시동은 걸리네요. 아니, 걸리는 듯 하네요. 그런데 D레인지 선택 후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네요. 그러다가 P레인지로 자동 변속이 되어버리네요. N으로는 빠지는데 DR 발버둥을 쳐봐도 안 나가고 P단 변속 되네요. 그나마 N단으로 빠지니 밀어서 정비고로 위치를 이동해서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고장 코드가 하나 둘 확인되고 있어요. P033500 크랭크 샤프트 위치 센서, CKPS 회로 이상과 배터리 낮음 코드가 여러 개 출력되었어요. 크랭크 각 센서라고도 하고요. 엔진 회전 여부를 감지하고 출력 연비 제어에 가장 중요한 센서예요. 엔진 회전이 안 되었거나 회로 문제, 단품 문제 이 중 하나일 걸로 예상되네요. 먼저 기본이죠. 엔진 오일 체크부터 합니다. 차를 들어 올려 엔진 부착 또는 엔진 회전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범퍼 쪽에 배선 젖음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참고만 해둬요. 엔진을 회전시켜봐요. 고착 안되었네요. 굳진 않았어요. 잘 돌아가요. 동승석 휠하우스 안쪽에 위치한 고전압과 12V 메인 플러그를 분리한 후 회로 검사를 해봐요. 엔진 아래쪽에 크랭크 축 회전 끝자락에 크랭크 각 센서가 위치해 있어요. 고장 코드 1번 타자 딱히 회로 검사 시 문제가 없으므로 단품 내부 회로 이상으로 보이네요. 크랭크 포지션 센서 교환 후 재점검을 해봐야겠어요. 교환 후 고장 코드 소거 삭제와 각종 학습값 소거 후 시동을 걸어봐요. 12V 저전압 배터리를 점프해주고 시동을 걸어봐요.
레디 문구가 출력되었어요. 시동 걸렸다는 거예요. 시동은 걸려 있으나 배터리 부족 경고등 점등되었네요. 고전압 배터리 32% 충전을 해줘야겠어요. GDS 진단기 부가 기능에서 하이브리드 제어에서 엔진 테스트 구동 선택 후 기능을 실행해요. 엔진 강제 구동이 되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충전을 해줘요. 고장 코드도 없고 엔진 작동 소리도 좋네요. 이렇다 할 경고등도 없네요. 배터리 충전량 확인해 봅니다. 고전압 75%, 12V 저전압 99%, 새 차인 만큼 차주분이 불안해하니 시운전을 충분히 한 후 출고를 해요. 이와 같은 증상으로 또 견인되어 입고가 되었어요. 물론 다른 분 차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배터리 점프 후 시동을 걸어 점검을 해봐요. 수많은 경고등과 경고문이 요란하네요. 차를 요따구로 만들었다냐, 새 차 이런 상황이면 있으면 차주 안전 위협과 이런 거 처리해야 하는 하청, 아니 협력업체 본인도 힘들고 어렵거든요. 잘 만들어야지.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빠름 LTO 아프 수준으로 모든 시스템 점검을 하네요. 빨라. 역시 크랭크 포지션 센서와 배터리 나중과 ABS 카메라 머시기가 많이 떠있네요. 자꾸 이러면 여기 떠있는 거 부품 다 갈아 제낄 수 있어요. 잘 맹글어야지. 고장 코드 삭제 소거 후 시동을 걸어봐요. 이쯤 되면 전국민 유행어가 목표인 그 말,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당연히 크랭크 각 센서가 나가겠죠. 그러나 확인 사살 필요해요. 확실히 해야죠. 기본적인 점검, 오일 상태 확인해주고 엔진 회전되나 봐야 돼요.
엔진 회전되는 걸로 보아 센서가 나간 걸로 판단되네요. 요즘 차들은 위성으로 고장 정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부터 몇 번 에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고장 코드 삭제 후 재점검을 해봐요. 시동도 걸어보고요. 경고등 계속 점등과 시동도 역시 안 걸리네요. 크랭크 축 포지션 센서, 크랭크 각 센서 교환을 해줘요. 고장 코드 재검색과 각종 학습값 초기화 후 시동을 걸어봐요. 당연히 걸릴 줄 알았쥬? 그럴 거면 영상 펄새 끝났슈. 12V 저전압 배터리, 방전 경고 등과 함께 시동이 안 걸리네요. 부가 기능에서 엔진 테스트 구동으로 걸어봐요. 역시 안 걸리네요. 이럴 땐 배출가스 검사 모드 진입으로 시도를 해봐요. P 키온, P 악셀 끝까지 2회, N 악셀 끝까지 2회, 다시 P 2회 후 스타트. 배기가스 검사 모드 진입과 레디 시동 걸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안 걸렸어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바다로 충전 4%네요. 당연히 안 걸리는 수치예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20% 이하 시 시동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신형은 15%에도 시동은 됩니다. 고전압 충전 장치가 필요해요. 비싸서 없으니 사정사정해서 빌려왔어요. 에어컨 출력단에서 결선 후 충전을 해줘요. 커넥터 빼고 연결해서요. 고전압 현재 6%네요. 강제 구동에서 메인 릴레이와 프리차지 릴레이 순서로 작동 명령을 내려줘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연결 후 스타트 버튼 누르면 30분 정도 260V까지 끌어올려줘요. (15% 정도) 올라왔네요. 17% 이쯤 되면 장비 제거 후 시동을 걸어봐요. 걸려야 됩니다. 안 걸리면 그만둬. 줄 섰은 게. 시동은 걸리고 레디 문구 출력되었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부가 기능에서 엔진 테스트 구동 기능으로 강제 구동을 해서 나머지 고전압을 충전을 해줘요.
고장 코드 없고 충전도 된 것 같고 차주분 전화 오고 시운전 후 출고를 해야겠어요. 잘 나가네요. 경고등 없고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간 2탄 출판했어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소나타 DM8 DH 25년식 주행 중 가속 시 안 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작은 블루엔즈로 갔다가 잘 모르겠으니 큰 데로 가보라고 해서 하이테크 센터 사업소죠. 본사로 입고하려다 예약 안 했다고 털렸네요. 털어서 이쪽으로 역시 예약 없이 오셨는데 몇 군데를 다니다 입고 안 터라 심경이 날카로워지셨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업무 마감 20분 전쯤 입고가 되어 품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본다고 했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봐봤어요. 입고 당시에 클러스터에 경고등 점등은 없었고요.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고장 코드도 없고 악셀링도 잘 되고 이상이가 없네요. 시운전을 해봐야겠어요. 센서 데이터를 봐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에이 고객님 거짓말쟁이 우후훗. 제자리에서 최대 악셀링 이빠이 훅가시 무브와 극가속 시 이상은 없지만 이상이 있은게 이리저리 댕기다가 오셨겠죠. 시운전 거거싱. 속도 100에서 덜크다운 한뒤 가속이 더 안되네요.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아까 없었는데 차주분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경고등은 들어온 적 없었는데 뭐 만졌냐고 더 세게 저를 물어버리네요. 출력 제한되었고 가속 안되고 소리도 부릉부릉이 아니고 부그릉 부그릉 그릉 그릉 이런 소리가 나니 천천히 들어가야 봐야겠어요. 들어가던 중 경고등은 사라졌으나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그릉 그릉 소리가 나요. 가다가 퍼지면 물어내라고 할지 모르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거의 다 왔는데 엔진오일 경고등과 엔진 경고등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상 없다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못하겠어요. 들여다 봐봐야겠어요. 엔진 체크등이 들어왔으니 고장 코드를 검색해봐요. 고장 코드가 있어요. 엔진 오일 압력 과소와 오일 압력 센서 작동 범위 성능 이상 출력되었네요. 가장 기본적인 엔진 오일부터 점검을 해봐요. 오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두 개도 안 찍히네요. 새 차가 왜 그런다냐. 혼나겠네. 어디 새는 곳이 있는지 차를 들어 올려 봐봐야겠어요. 뭔 떡국 국물 멀고기가 많네요. 누유가 되었어요. 언더커버를 탈거 후 누유구를 점검을 해봐요. 오일 필터, 오일 배출 홀에서부터 뒤쪽으로 쫙 뿌려졌네요. 엔진 붙여먹을 뻔했어요.
언더커버도 엔진 오일에 젖어버렸네요. 이러니 이슈 컨트롤러죠. 출력을 강제 제한하니 덜크당 충격은 있었지만 엔진을 보호했네요. 엔진 오일 교환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엔진을 교환 시 동시에 교환해주는 에어클리너를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깨끗하네요. 비순정품이 일단 확인되고요. 이 차의 주행거리 5,800km 정도 되었는데 교환했네요. 엔진 오일이 얼마나 나오는지 받아봐야겠어요. 1리터도 안 나오네요. 오일 필터 배출 홀에서부터 오일이 묻어 있으니 필터와 각 오링 등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배출 홀 막에 고무 오링이 씹혀 있네요. 모양이 반듯하진 않아요. 잡았다 요놈. 순정품 필터는 그 부속품도 순정품일 테고, 그렇지 않은 비순정품 필터는 부속품도 비순정일 걸로 보이고요. 육안상 촉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글씨로 봐서는 순정품이 아닌 것 같지만 아리까리 애매하네요. 이건 순정품 필터이고 품번과 회사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직선이냐 기둥이냐. 차주분이 처음엔 아무리 오일 갈았다 해도 새 차가 새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세게 앙 물으시길래 이해시키는데 참 힘들었구만요. 순정품으로 엔진을 재교환 후 시운전 시 이상 없으므로 잘 출고하고 가끔씩 전화로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상 없다 하시더라고요. 또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그랜저 GN7이가 입고가 되었어요. 점검 방법은 좀 전과 동일하게 점검을 해봐요. 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차를 들어 올리면서부터 쩍뚝 멀구기가 보이네요. 엔진 오일이 누유되어 뒤로 뿌렸어요. 원인 파악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오일을 드레인 해주고 받아줘요. 오일 필터부터 확인해봐요. 깨끗하네요. 아무 잘못 없어 보이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링 바깥쪽에 무엇인가 끼어 있어요. 다행히 바깥쪽이라 오일만 샌 것 같아요. 분리 전 쇠로 보여서 자석을 대보니 붙어요. 녹슨 쇠예요. 바깥쪽에 꼈다면 엔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최근 엔진을 교환하면서 오링에 끼어든 걸로 보여요. 오링 안쪽에서 나왔다면 상황이 말이 완전 달라질 수 있었어요. 잘 교환해주고 조립해줘야 돼요. 오링에 그리스 도포 꼭 해주시고요. 청결도 중요합니다. 세차객으로 샅샅이 청소를 해주고 차주님 안심시켜드리고 시운전과 누유 없음 확인 후 출고를 해줘요. 오일 교환 시 오링 앤 그리스 복면 복창 하시고 가실게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전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탄 출간됐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다시 보기로 붙여넣기 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머플러에서 백색 연기가 엄청 나오며 매캐한 냄새와 가속이 잘 안되고 찐빠 삑사리가 난다고 보가 되었어요. 아주 방역차 저리 가라 하네요. 옛날엔 방역차 지나가면 쫓아 댕기기도 했는데 이건 쫓아다니면 안됩니다요.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 후 차에서 내리니 어디선가 야스쿠리한 구리구리한 매캐한 냄새가 나네요. 딱 냄새 맡으면 진다 나왔어요.
그러나 정비 초급, 중급, 일반인 여러분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 유사 증상 사례 등 이 시간에 공유해 드리고자 해요. 시동 껐다가 다시 걸으니 굉장히 늦게 걸리네요. 단발 시동이 되려면 강한 배터리와 스타트 모터 회전과 2만볼트의 불꽃과 안개화된 연료와 압축력이 좋은 엔진이 필요한 건데 시동이 늦네요. 만일 시동이 안 걸리고 연료 문제, 연료가 과잉 공급 같을 땐 연료 펌프 퓨즈를 떼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 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장 코드가 있나 우선 봐야겠어요. P0300 이미의 실린더 실화는 실수 불, 미스파이어, 연료 점화 엔진 뭔가 실수했네요. 잡아야겠어요. 센서 데이터 실화 카운터를 봐야겠어요. 1번과 5번, 그중 5번 카운트가 높네요. 145번 실화 카운트 되는데 5번이 주범으로 보여요. 1,4번은 5번에 의해서 카운트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5번) 실린더 실화, 연료 점화 엔진 확인해 봐야겠어요. 요 정도는 나와줘야 연기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약하게 나오는 거는 입김과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점화 코일 쪽이면 좌우로 바꾸어서 실화 출력 보면 실화가 바꾼 실린더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차를 들어 올려 하부 외관도 봐야겠어요. 빙고, 먼 쩍국 멀구기가 젖어 있네요. 오일, 연료, 냉각수, 머플러로 이상 있어 젖을만한 게 이거거든요. 오일, 냉각수 정상, 연료가 분무, 기차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흘러나올 때 이런 증상이거든요. 5번 실리터 인젝터를 봐야겠어요. V6, V8 기통 엔진은 타이밍 체인 또는 벨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왼손쪽 첫 번째가 1번 실린더이고 우측이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13) 5번이 엔진 안쪽에 위치해 있으니 서지 탱크를 탈거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색깔이 다른 것들과 다른 멍구, 아니 구멍이 보이네요. (5번) 흡입부가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네요. 휘발유가 세척제 역할을 했어요. 연료 분사기 인젝터가 열려 질질 셀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고장 코드인 이미의 실린더만 나왔는데 센서 데이터에서 5번 실화 출력을 띄우는 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디스트리뷰션 파이프 분배기죠. 인젝터와 동시에 탈거를 해요. 요즘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타입은 커먼 레일이라고도 합니다. 흡입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탈거해줘요. 탈거했을 뿐인데 쩍국 멀구기가 뚝뚝 떨어지네요. 분사기 인젝터 내부 밸브의 닫힘이 안 좋아 새네요. 압축 공기 에어를 불어서 확인해봐요. 완벽하게 5번이 고장났고 부품값이 비싼 건 아니니 인젝터 전체 교환으로 작업을 합니다.
인젝터 탈거 후 오링 및 인젝터 삽입부에 그리스 도포를 하셔야 되고요. 탈착했던 연료 공급 튜브에 오링도 그리스 도포를 해줘야 해요. 안에서 새우차 몇 번 봤어요? 제네시스 계열의 인젝터 삽입부는 내부 멍구, 아니 구멍이 좁아지니 그리스 도포를 옛날 차드 도포하면 인젝터 교환 후 그리스 녹을 때까지 싫어합니다. EQ, 지구공 등 제네시스 계열 인젝터 교환 후 고장 코드 삭제 후 부품 교환 후 학습값 초기화를 해줘야 증상이 없어져요. 안하면 멘붕 와요. 똑같을 수 있어요. 작업 완료 후 시동을 걸어 너구리 잡을 수 있으니 밖으로 신속하게 빼야 돼요. 연료가 생으로 머플러에 가득하니 다 태워 말려줘야 돼요. 시운전과 무브와 급가속, 무바의 후가시 프락셀로요.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면 연기가 잠잠해져요. 이번엔 가장 많은 실화 코드 사례예요.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어요. 차도 부조, 찐빠, 삑사리가 나고요. 고장 코드를 검색해보니 역시 실화 코드와 TPMS 여러가지 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화 코드. 센서 데이터에서 4번이 실화 카운터가 맞네요. (4번) 점화 코일과 인접한 코일을 바꿔볼까요? 실화는 카운터가 2번으로 넘어갔어요. 코일 쪽 정비로 마무리하면 될 걸로 판단돼요. 연기는 없었어요. 인젝터는 접어두기로 해요. 경고등 없고요. 상태 좋으네요. 출고하고 또 실화 출력된 차가 들어왔네요. 징글징글하네 아주 요즘.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네요. 현재 가속 상태 부조 찐빠는 없어요. 다만 연식 대비 66,000km 주행했네요.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엔진 고장 코드가 하나 있어요. 네 개의 실린더 실화가 출력되었어요. 4개가 아니고 4번이네요. 점화 플러그와 코일, 인젝터, 엔진 이런 거겠죠? 고장 상황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고장 상황에 따른 데이터. 엔진 시동 후 26초 뒤에 이 고장 코드가 떴어요. 그 외에 이렇다 할 만한 단서는 하나도 없네요. 시동 직후면 전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현재는 정상적이라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이네요. 못 찾겠는데? 그런데 배터리 충전 상태가 57%네요. 이 진단기 배터리 센서 충전량 SOC는 참고사항이지 정확도 떨어집니다. 쓰레기예요. 진심으로. 현재 실화 카운트 없어요. 지금 SOC 57%면 여기 오기 전 아침 첫 시동 후 26초 시점에서는 더 나았을 걸로 판단되네요. 딱히 이에 따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작사 위성 정보로도 확인해 봅니다. 3월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똑같은 고장 코드가 떴네요. 이 현상으로 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각기 다른 업체에서 교환한 상태에서 같은 증상으로 큰 대로 점검받으러 오신 거네요. 배터리 체크 전용 진단기로 해봐요. 경험상 이 진단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GDS 배터리 진단은 잘못 나오는 배터리 교환이라 거의 정상 수치로 나와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배터리가 약하네요. 고장 코드 삭제 후 배터리 외부 충전을 실시합니다. 이때 충전할 때는 배터리 마이너스를 떼고 고전압으로 충전해주면 회복 충전할 수가 있어요. 고전압은 17, 18V까지 올려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배터리 내부 기능을 정상화 시켜줍니다. 충전 완료가 되었어요. 약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빠른 건 30분도 걸리더라고요. 충전량 SOC는 91% 높으나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전했으니 지켜보자고 하고 출고 후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네요. 또 다른 차 실화 이력으로 입고되었어요. 먼저 빠따로 봅니다. 차 주보니까 빠따로 어찌고 저찌고 했다가 예쁜 여성 고객 저한테 인상 쓰시더라고요. 고장 코드 없고 경고등 정도 없고 이거 답 없어요. 시운전을 해봐요. 멀쩡하네요. 허나 어찌되었든 몇 시간 주차 후 테스트기 걸어두고 시동 걸어 확인해보니 실화 카운트 출력되네요. 잽싸게 근접한 실린더 코일을 바꾸어 테스트를 해봐요. 실화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네요. 코일 플러그 교환 후 출고 후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걸로 확인되네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어지는 영상은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배터리 관련 기존 영상 붙였으니 복습하세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추운 겨울 또는 무더운 여름, 특히 겨울철 배터리 트러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엔진 경고등 점등과 각종 경고등 점등되거나 클러스터 계기판이죠. 일시적 간헐적 먹통되거나 기온이 뚝 떨어지니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출발 가속 시 울컥거리거나 하는 증상으로 입고가 증가되고 있어요. 울컥거리는 차는 실화 실수 불 과거 코드가 있었고요. 에어백 신호 단선과 각종 통신 지연 발생, 임시 코드가 출력되어 경고등 점등 현상으로 입고가 다 발생되고 있어요. 아주 물밀듯이 빌려들어와 징글징글하고 환장하겠어요. 자칫 오진단을 하기 딱이거든요. 이상 증상과 애매한 코드 또는 이전 일주일과 당일 추웠는지 더웠는지를 고려해서 감을 잘 잡아야 해요. 이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주행 경우가 짧고 사즈에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니 진짜 미치고 폴짝 뛰어요. 그렇다고 오래된 차도 아니어서 배터리 유상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뺏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블랙박스 있고 주행거리 1년 2만 킬로 이내이면 배터리 충전 시간도 짧고 전기 빨아먹는 아새끼도 있으니 항상 부족하다가 추워지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요. 옛날 차는 배터리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요즘 차들은 완전히 없는 것 빼고 시동 후에 다른 이상 증상으로 보여요. 펠세이드, G80, G70, 산타페, 디젤은 스타팅은 되나 연료 고압 펌프가 작동 안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답이었어요. 제작사에서 공급한 전용 진단기는 이런 경우 하나같이 60% 이상 나오는 비율이 높아요. 제 개인 소견은 이 진단기에서 이상으로 나오면 보증수리 기간에는 배터리를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100이면 99 정상 나와요. 60% 이상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길거리 파이터 다른 배터리 전용 테스터기가 있어서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우가 많아요. 하이테크 센터에 이런 내용을 말을 하니 말을 개똥으로도 안 들어요. 협력업체의 탈을 쓴 하청이라고 좀 무시를 하네요. 자, 1년에 2만 킬로 이내로 주행하는 분들은요, 배터리 충전량 유지를 위해서 블랙박스 주행 모드로만 해야 되고요. 운행 시에는 라이트를 켜고 주행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블랙박스의 전력 소모까지 제작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전기의 적입니다. 주행 시 헤드라이트를 켜면 시동 후 작동되는 발전기의 전기 생산량이 많아져요. 충전도 더 되니 그나마 선방할 걸로 판단되네요. 제가 올린 영상 중 이 내용과 관련된 거 붙여 넣었어요. 복습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올린 한두 시간 영상은요, 자고 싶을 때 틀면 됩니다. 틀고 자세요. 잠 잘 와요. 차는 가는데 속도계가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침 첫 시동 직후 여기로 올 때까지 분명히 안 올라갔대요. 고장 코드 없고 시운전을 해봐요. 잘 올라가네요. 탑 없을 때나 코드 많을 땐 빠따로를 봐봐요. 충전 38%, 여기 오고 시운전까지 했는데 겨우 38%. 아침에 추웠는데. 추운 날 아침 배터리 성능은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제어기들에게 전력 공급이 완벽하지 못해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전압 급속 충전으로 찢으면 회복 충전이 돼요. 빠따로 마이너스 뛰고요. 옛날 차는 빠따로가 약하면 시동만 안 걸렸는데 요즘은 엔진도 회전되고 핸들도 무겁고 시동은 되나 울컥거리고 불특정 제어기 목통, 시동 안 꺼지는 현상, 고압 펌프 연료 압력 제어 안됨 등이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리다가 걸리더니 찐빠 삑살이 나고 연기 나고 한다고 들었네요. 지금은 정상이네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연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고장 코드를 봐요. 고장 코드 실화 힐스불 임시 코드. 와, 배터리 전압 낮은 떴어요. 정말 고장이면 임시가 과거로, 과거가 현재로 있어야 되거든요. 연료 레일 압력 유지되고 빠따로가 약한 걸로 보이네요. 적게 타셨어요. 중고차 사셨는데 매장에서 주차 시간이 길었겠죠? 충전 시간이 길지 않고 매장에 있던 시간 등으로 봤을 때 배터리가 낮아진 걸로 보이네요. 배터리 충전 후 몇 시간 후 ZT시 0% 나오네요. 눈보기 힘들다는 울산차가 시베리아 군산에서의 아침 첫 시동 시 현상 발견으로 배터리 갈고 전화를 해보니 이상이 없대요. 설명도 잘해주고 고맙다고 하시네요. 잡고 흔들어 보세요. 배터리 체결 단자가 헐거우면 배터리 충전 효과가 떨어져요. 캔통신 이상 관련 고장 코드 다수 출력, 시동 안됨, 정기적 이상 현상 등이 생겨요. 충전력 저하로 배터리 테스트 시 0%가 나오기도 해요. 제어기 등의 에러가 나기도 해요. 이 차량은 다행히 건강 상태가 좋으니 고전압 회복 충전을 실시해줘요. 회복 충전이 끝나면 적정한 힘으로 움직이지 않게 조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아침 첫 시동, 즉 냉간시 시동을 걸어보니 부럭부럭하고 울컥거리는 현상으로 점검 요청되었어요. 입고 당시에 엔진 경고등 점등이 확인되었어요. 22년식 아반떼 CN7 2만여 킬로 주행했어요. 경고등이 들어왔으니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P0300 임의 실린더 실화, 현재 고장과 2번 임시, 3번 과거, 4기통 실린더에서 왔다갔다 하네요. 경고등 들어왔으니 실제로 울컥거리는 현상이 있는지 시운전을 해봐요. 시운전 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네요. 센서 데이터를 열어두고 확인도 실시간 해봐도 실화 카운트 없네요. 실화는 실수 불, 미스파이어, 영소실에서 불이 제대로 나야 엔진의 폭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불이 제대로 나려면 공기, 연료, 엔진, 오일, 기계, 압축, 충분한 전기 공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기본 오일량도 좋고 현재는 증상 재현이 안 되는 걸로 보아 기본 전력 체크를 해봐요. 시동 걸려 여기까지 오고 시운전도 왔다리 갔다 했는데 배터리가 37%, 너무 힘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없었다는 걸까요? 적었겠죠? 고장 코드도 현재에서 과거 임시로 바뀌었네요. 22년식이면 일반적으로 1년에 2만 킬로 주행에 4 내지 5만 주행해야 평균 주행인데 적게 탔다면 배터리 충전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싸제 블랙박스도 항상 켜두셨어요. 이 장치는 제작사 충전저에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충전 전기를 빨아먹고 방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배터리 보증수리 불가해요. 그나마 이 차는 2만 킬로인데 2년에 5천 킬로 타신 분도 이와 같은 증상으로 입고한 적이 있었어요. 배터리 측에서 직접 성능 테스트를 해봐요. 역시 낮게 출력되네요. 이런 경우에 점화전압 2만 볼트 형성의 애로사항이 생겨 실화가 임의의 실린더 실화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스레인지 불튀는 거 이런 거 이게 점화장치거든요. 손대면 급전기 왔다 가요. 전류는 작지만 전압은 2만 볼트예요. 자동차용은 지속적으로 강한 전압이 공급되어야 출력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 마이너스 떼고 차체와 정기적 분리를 하고 고전압으로 약해진 배터리를 지져줘요. 12에서 18V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며 배터리 내부 컨디션을 회복시켜줘요. 물론 오래되었거나 완전 방치한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전이 됨에 따라 오른쪽 전류의 세기 수치가 내려가네요. 충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충전 완료하고 블랙박스 외에 방전 전기가 있나 확인을 하고 고장 코드 삭제 후 테스트를 해봐요. 울컥거리는 현상 없고 경고등 점등 안되고 정상 출고 후
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다 하시네요. 네이버에서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새 차가 출고되어 차주에게 인도된 후 500여 킬로미터 주행했는데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는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증상 재현이 되는지 봐봐야겠어요. 후진을 넣어봐요. 후진을 넣으니 선택된 알림음 띵동 똥띵 나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진이라 띠띠띠 하네요. 후진 선택 시 선택된 소리는 잘 나는데 카메라 화면 전환이 안 되고요. 카메라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네요. 진단기를 통해서 고장 코드를 검색을 해봐요. 아무것도 없네요. 새 차가 왜 그러냐?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차량 설정과 후방 카메라 설정, 기능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설정도 다 되어 있고 고장 코드도 없고 회로들을 보고 판단해 봐야겠어요. 회로도 참고해서 기본 휴즈부터 확인해 봐요. 휴즈 커버에 표시된 관련 퓨즈 이상 여부를 확인해 봐요. 딱히 퓨즈도 안 나갔고 이쯤 되면 전세계 유행어가 목표인 그 말,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뜯고 보고 맛봐야겠죠. 새 차인데 부품이 이상 있을 리 없고 뜯어봐봐요. 개봉막두 후방 카메라 배선 커넥터네요. 딸깍 소리가 났어요. 덜 체결되었네요. 술 먹고 졸면서 조립한 게 확실하구만. 이런 거 못 본다고 큰 데로 가라고 하지요. 솔직히 의지가 없는 거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돈 안 되는 보증수리 하고 있다고 꾸사리 먹으니까 들 보내시는데 이러다 보면 실력 안 늘어요. 그냥 5일만 가르셔요. 작업 완료 후 테스트 해보니 잘 되네요. 새 차 잘 좀 맹급시다요. 점검과 수리는 시간이 더 걸리나 영상으로 만들려니 짧아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짧다는 민원과 유튜브 광고 등을 고려할 때 좀 길어야 돼서 복습 이어붙이기 유사 부품 증상 등을 연결해서 올리니 이해하셔요. 아주 간헐적으로 주행 중 덜컹거리고 경고등이 깜빡거리고 차가 안 나가는 현상이 있는 차가 입고되었습니다. 이 증상으로 정비업체를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증상이 재현 안 되고 고장 코드도 없었어요. 이번에 입고시 증상 재현되고 고장 코드 발생했습니다. 멀쩡하다가 경고등이 들어오고 덜컹거리고 오락가락 하네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전방 충돌 경고등과 ABS 경고등 점등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가속이 안되고 차가 나가질 않네요. 상담시 후방 카메라도 되다 안되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같이 봐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진시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R을 넣고 후진을 넣었어요. 변속단 후진을 선택해보니 후방 카메라도 오늘따라 작동 안되는 현상이 재현되네요. 경고등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요. 후방 카메라와 덜컹거림, 가속 안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경우도 보기 어렵고요. 화면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고장 코드를 봐야겠어요. 캠 통신 관련 코드가 다수 발생했고 제어기들끼리 서로 신호가 오프되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픈 코드가 출력되었어요.
전방 카메라, 레이더, ABS, EPS,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나 정비는 감각, 아픈 곳을 먼저 치료 후에 상태를 봐야겠어요. 후방 카메라 관련 회로 검사 시 특이사항이 없고요. 단순 카메라 문제로 보입니다. 테일게이트와 번호판 등을 탈거 후에 카메라를 교환합니다. 요즘 차량의 카메라에 캔 신호가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피가 잘 돌아야 안 아프듯이 카메라 캔 신호 라인이 동맥경화 발생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윤시입니다. 외관에 특이사항은 없으나 내부 문제의 경우로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교환 후 후진 선택 시 화면은 아주 잘 나옵니다. 경고등 전부 사라졌네요. 더 이상 깜빡이지 않고요. 고장 코드 과거 기록 소거 후에 다시 출력되지 않아요. 아주 간헐적 증상이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네요. 오늘 잡을 수 있었어요. 차주분은 이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요. 작업 완료 후 수일에 걸쳐 증상 재발생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고 출고 조치합니다.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경고등 점등, 핸들 무겁고 가속 안되고 아무튼 정상 운행 불가. 고장코드 검사 시 캔통신 고장코드 다수 발생, 이거 어떻게 찾는데요? 답 없이요. 뜯고 보고 맛봐야죠. 캔통신 라인 하나씩 다 봐야 돼요. 에이 요따구로 만들었대야. 다 뜯어서 체크해야 해요. 앞뒤 범버 띄고 통신 라인을 봐요.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답 안 나올 땐 필 하는 대로 다 떼봐요. 배선 이것저것 빼고 시동 걸어보니 어잉? 빙고 정상 복귀했어요. 오디오 내비게이션을 빼니 정상 되네요. 혹시 후방 카메라 아니요? 커넥터를 빼봐요. 정상이네요. 어쩌다 한번 오늘이 그날 경고등 들어오고 차 안 나가고 할머니 말로 12백지를 하네요. 깜빡깜빡 경고 들었다 나갔다 간헐적 변속 안되고 가속도 안되고 차가 안 나갑니다. 자 후진을 해봅니다. 후진을 해요. 경고 들었다 나갔다 분명히 후진 넣었는데 카메라가 작동이 안되네요. 이 차 카메라 있는 차예요. 지금 현재 변속 단수 후진 고장 코드 한번 봅니다. 캔 통신 다수 여러 코드가 뜹니다. 그러나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아픈 놈 먼저 치료합니다. 후방 카메라 유니트 교환해봐요. 후방 카메라 보여야 하니까. 후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경고등 사라지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아침 첫 시동 시 시동 안 걸림 현상과 일단 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시동을 꺼도 재시동이 잘 되는 차가 시동 불가로 견인 입고되었어요. 시동을 걸어봐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스타팅 되는 소리가 안 나고 시동이 안 걸리네요. 먼저 고장 코드가 있는지 전용 진단기로 확인을 해봐요. 배터리 낮음이 출력이 되었어요.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니 배터리 충전량 SOC 34%. 일단 점프 후 시동을 걸어보니 안 걸리네요. 배터리 SOC 낮음을 회복 충전 후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배터리 충전 후 시동을 걸어봐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잘 걸리네요.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안 걸릴 당시 클러스터 계기판 상태로 보아 배터리는 아닌 것 같다는 감이 왔었어요.
차주분에게 시동이 잘 걸려 더 이상 점검 불가 안내를 하고 바빠서 다른 차를 봐야겠어요. 차주분도 증상이 안 나온다니 답답해 하셔서 이런 경우 일단 하이테크 센터 예약 안내를 했어요. 차주분이 부탁한다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시고 넣어주세요. 점검비도 넉넉히 지불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아직 차를 빼낸 게 아니니 약 2시간 정도 지난 뒤 한번 걸어봤어요. 증상이 나오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때 아니면 못 봐요. 서둘러서 체크를 해야겠어요. 브레이크 스위치가 안 좋아도 브레이크 밟음 신호가 안 오면 이렇게 스타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등 잘 들어오네요. 일단 패스. 키 온 상태에서 PRN을 이동해서 P 또는 N으로 통하는 스타트 모터 회로 접촉에 자극을 줘봐요. 걸리네요. PN 회로 이니비터 스위치이거나 스타트 모터 또는 그쪽의 회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2시간 이상 또 세워놔야겠어요. 보통의 일반적인 차종은 스타트 모터가 차를 띄우면 보여서 점검이 나름 용이합니다. 스타트 모터 또는 배선 점검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다른 차 스타트 신호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촬영이 되었어요. 안 오네. 알았어. 됐어. 다시 산타페 TM으로 돌아와서 차를 리프트에 올려보니 스타트 모터 신호선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회로들을 보고 중간에서 봐봐야겠어요. 중간에 연결 구간이 있네요. EB11 커넥터 그레이색 회색이죠. 7번 난자에서 시동이 안 걸릴 때 신호가 오는지 봐봐야겠어요. 엔진룸 운전석 측 에어클리너 통 아래쪽에 해당하는 해당 커넥터가 위치해 있어요. 에어덕트를 제거 후 확인을 해봐요. 인터쿨러 호스를 탈거해야 잘 보이겠네요. EB11 커넥터 테스트용 탐침 마늘을 연결 후 증상이 나올 때쯤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테스트 램프도 연결해두고 테스트를 해봐요. 증상이 제일 될 때쯤 테스트를 해봐요. 걸어봐요. 띠 소리는 스타트 신호가 온다는 건데 시동 소리는 안 나네요. 실내에서도 확인이 되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스타트 신호는 스타트 모터 이전 커넥터 EB11까지 잘 오는데 시동은 안 걸리며 RPM이 꿈쩍 않네요. 다행히 증상이 제 시간에 맞춰 나와져서 찾을 수가 있네요. 스타트 모터 문제로 가닥을 잡아야겠어요. 몇 번 시도를 하니 걸리네요. 이렇게 한 번에 걸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잘 걸려요. 이러니 이상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작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스타트 모터를 탈거하려면
ACV, ETC 스로틀 바디라고도 하고요. 그걸 탈거해야 공간이 확보가 되네요. 스타트 모터가 보이네요. 스타트 모터 공간이고요. 신품의 스타트 모터를 교환을 해줘요. 교환 후 시동을 걸어봐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잘 걸리네요. 시간을 두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 이제 증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서비스 기준 중 주행거리 초과로 점검비와 교환비, 차주분 부담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2탄 출간했어요. 이상 대한민국 기승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잠깐, 이어지는 영상은 복습 차원과 영상 재생 시간 선방을 위해서 이 내용을 반복 재생한 거예요. 그냥 틀어두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승장 최평원입니다. 일단 시동을 끄면 보통은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난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수초에서 수분 정도면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이 차는 띠리리리 소리가 나네요. 살다 별 소리를 다 들어보네요. 엔진룸 퓨즈박스 내 릴레이 등의 전장품이 떨리거나 닿을락 말락 하는 소리, 아님 춥거나 무서워서 달달 떠는 소리가 분명하구먼. 차량 안에서도 소리가 들리는지 시동 전과 후를 비교해봐요. 키 온에서 키를 꺼볼게요. 원래 꺼졌던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살아나고 깜빡거리네요. 연동 증상으로 보여요. 키 오프에서 내비게이션 안 꺼지는 건 역전기 공급 현상으로 보통 시거, 파워 소켓에 싸제품이 꽂아 있을 때 발생하기도 해요. 소켓에 끼워진 충전기를 빼봐요. 빙고! 잡았다 요놈! 내비게이션 화면이 꺼지네요. 키 온 후 다시 오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쉽게 가는 건데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키 오프를 해봐요. 증상 안 나오네요. 이런 증상이 또 나오네요. 이 현상은 시동키 오프 시 분명히 전기가 역으로 공급되는 현상으로 확신이 들어요. 다른 전장품도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키 오프 시 시거 소켓에 충전기 작동 등이 나이트클럽이네요. 왜 안 꺼지고 깜빡거리고 난리다냐. 차량 제어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GDS 진단기로 봐봐야겠어요. 고장 코드 없고 경고등 점등 안되고 제어기 개통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 차량의 신경 개통을 봐봐야겠어요. 눈꺼풀 떠는 거, 근육 경련 뭐 이런 거 패스. 머리가 쪼게 아플 것 같아요. 이 현상으로 여러 자금 업체 방문 후 해결되지 않아 저를 만난 터라 비용 등의 상담을 한 후 원인 파악을 해봐요. 어느 정도 비용 상담을 했다는 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거든요. 차량에 이상 현상이 있을 시 엔진룸과 실내와 트렁크 등 개조 및 싸제품 장착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통 거기서 답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봉사 문고리 잡는 거 아니에요? 다 경험이거든요. 이 차는 특별히 개조한 건 없고요. 전 국민이 개조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싸제 블랙박스만 개조 확인되어요. 실내 퓨즈박스를 확인해봐요. 블랙박스 전원선만 개조가 되었네요.
이런 현상은 전원 측 휴즈를 하나씩 빼보면 해결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블랙박스 전원을 예비 전원에 연결을 해놨네요. 이 휴즈를 뺐으니 키 온오프를 테스트를 해봐요. 내비게이션도 더 이상 키 오프시 안 깜빡거리네요. 시거 소켓 충전기도 더 이상 나이트클럽 아니네요. 제작사 순정품도 수명이 짧을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싸제품은 특히나 더 짧을 수 있어요. 블랙박스 내부 문제로 키 오프시 소음 발생과 내비 충전 소켓 나이트클럽 현상이 발생했어요. 다른 거 신형으로 하셔요. 네이버에 재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탄 출시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으로 견인구되었어요. 다른 업체에서 원인 파악하던 중 그것도 빨리빨리 못 찾는다고 답답해서 이쪽으로 매달고 왔어요. 성질이 장난 아니시네요. 시동은 되는 듯 하나 EV 전기 모드로 시동은 걸린 듯 하나 주행등 깜빡거리고 경고등이 들어왔네요. 엔진 시동이 안 되네요. 언제나 그렇듯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하이브리드와 모터 제어 계통에 고장 코드가 다수 발생했어요. 구동 모터 위치 센서 미보장과 HSG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스타트 모터 역할을 해요. 이상이 출력되었어요. 먼저 1번 타자 고장 코드 구동 모터 위치 센서를 부가 기능에서 보정 작업 후 재출력 여부를 봐야겠어요. 보정에 앞서 하이브리드 제어 계통에 자기 진단 모드가 있으니 진단을 해봐요. 역시 레졸버 미보정이 나오네요. 부가 기능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레졸버 보정을 실시하고 시동을 걸어봐요. 역시나 안 걸리고 깜빡거리네요. 고장 코드 재점검 시 HSG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 관련 코드가 출력되었어요. HSG를 봐봐야겠어요. 기본적으로 12V 저전압 배터리 충전량 유지를 위해 충전기를 물려놓고 작업 점검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해보세요. HSG 잘 회전하는지 벨트 제거 후 확인해봐요. 엔진도 공구로 회전 시 잘 돌아가고 오일과 냉각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HSG 회전도 잘 되는데 시동이 안 되네요.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SOC가 20% 이하여서 시동 컷이 된 건지 난해하네요. 그렇다고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싸서 빌려와야 하는데 참 멋이기 하구만요. 트렁크룸 고전압 차단 장치 점검도 해보고요. 모터 갈고 HSG 갈고 고전압 배터리 충전하고 하면 쉽게 가겠죠?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가 방전된 건 엔진 시동이 되지 않아서 방전될 때까지 EV 모드로 운행되어 방전되었겠죠. 이런 고장 코드들에 진짜로 해당 부품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시동 이상으로 발생된 코드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점검을 맨 마지막에 해봅니다. 시동은 엔진 기계 연료와 불꽃이 있으면 시동은 터져요. 그런데 계기판 잘 보면 연료가 가득 있네요.
이쯤 되면 전생의 유행어가 목표인 그 말, 정비는 감, 영감, 땡감 말고 필링, 연료부터 확인해봐요. 연료 공급 파이프 분리 후 연료를 봐봐야겠어요. 색깔이가 멋이기 하네요. 색깔은 그렇다 치고 연료 성분 분석기인 저의 손가락 손에 발라봐봐요. 휘발유면 날아가야 돼요. 반딱거리기만 하고 안 날아가네요. 마침 휘발유차 옆에 있으니 비교 들어가요. 한쪽 손엔 손톱엔 번질번질하고요. 다른 쪽 손톱은 희뜩하구만요. 휘발유가 날아가며 손과 손톱이 살짝 하얗게 되는 게 맞아요. 차주분에게 물어보니 이 차는 사랑하는 아내의 차고 본인은 디젤차를 타는데 아내분 차 연료를 넣어준다고 주유소로 끌고 가 언제나 그렇듯 본인 차 넣듯이 경유를 넣으셨답니다. 일단 연료 잘못 넣고 운행 중 이상 확인된 건 답 없슈. 교환할 거 다 해줘야 돼요. 연료 펌프 연료와 인젝터 교환 및 라인 클리닝 해주고 탱크까지 시원하게 해줘요. 시동을 걸어봐요. 역시나 안 걸리네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방전으로 안 걸리니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를 빌려와야겠어요. 이 충전기를 연결 후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요. 어느 정도 충전해놓고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충전기의 자세한 사용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한 20분 보시면 됩니다. 일단 25분 해봐. 중간에 꺼도 되거든. 이게 다 넣어버려. 충전은 20% 이상만 올라가도 시동은 걸려요. 충전 완료 후 시동을 걸어봐요. 흠이 난리 났구만. 작업장이 실내인데 다 마시게 생겼네. 밖으로 나가서 때려 밟아야 다 없어지겠어요. 이어지는 영상은 하이브리드 시동 안 걸린 현상 관련 동영상 붙여넣기 했어요. 쭉 보시면 됩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셔요. 좋아요도요. 연료 주유하실 때 거듭거듭 확인 후 주유하세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포터 EV 전기차 BSA 고전압 배터리죠. 간단 진단과 무게가 상당한 배터리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으니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시오라는 문구와 경고등 점등이 되네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날씨는 맑고 대기질은 매우 나쁩니다. 고장 코드를 보니 B1B9700 고전압 배터리 온도 편차 출력되었어요. 고장 상황 데이터를 보니 딱히 별다른 건 없네요. 전기차 문제 시 고장 상세 코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배터리 모듈의 온도가 마이너스 22도가 출력된 게 확인되네요. 배터리 내부 온도 문제 시 만에 하나 온도 관련 화재 우려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해요. 상기 표기된 고장 코드가 출력된다면 현재는 고전압 배터리 교환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추후엔
간편히 바뀔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연구할 걸로 판단되네요. 나무 박스로 포장을 해 공급되어 포장 제거만도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교환 후 똑같이 다시 포장해줘야 돼요. 연구원들이 연구한 배터리 탈거 장치를 설치 후 옆으로 빼내요. 차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가벼운 힘만으로도 밀려 나와요. 잠금 장치가 있죠.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 밀려오다가 밀려 떨어질 수 있으니 잠금 장치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들 것이네요. 배터리 상부에 걸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요. 참말로 번거로워요. 지게차를 이용해서 테이블 리프트에 옮겨줘요. 이동 레일을 잘 맞도록 이동의 위치를 잡아줘요. 잠금 장치를 풀고 역시 가벼운 힘으로 밀어줘요. 배터리 설치 위치를 잘 잡고 내측 리프트 내측 작은 리프트로 차를 내리고 배터리 측으로 이동시켜 배터리를 올려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장착 완료 후 업그레이드를 실시 후 배터리 냉각수 공기 빼기를 해주면 됩니다. 참 번거롭네요. 전용 리프트 하나 있으면 작업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파레트 위에 배터리를 올려놓은 채로 공급이 되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작업시간이 엄청 편합니다. 짧게 들고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스타리아 운행 중 시동이 꺼진 후 재시동 불가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참말로 멋지게 하죠. 운행 중 시동이 꺼진 거면 달리는 차에서 옛날 차로 말하면 키 뽑아서 창밖에 던진 거와 같은 효과로서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시동이 안되고 경고등만 들어오고 스타팅이 안되네요. 언제나 그렇듯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터보차저, 부스터, 압력 과소, 이 말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즉 빨리는 공기가 적다. 달리다 시동이 꺼졌으니 발생될 수도 있어요. 과거 코드죠. 스타팅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봐봐야겠어요. 크랭킹 신호등 이상이 없어 보여요. 신호는 보내는데 엔진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 이상이거나 스타트 모터 이상이거나 달리다 꺼졌으니 엔진을 많이 의심해봐요. 차량을 리프트로 이동 후 이 차가 서 있던 곳 엔진 아래
쩍국 멀구기가 보여요. 일단 바닥을 잘 닦아줍니다. 쩍국이 엔진 오일로 보이니 양 체크를 해봐요. 뭐 이 정도면 오일량은 현재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뭐 줄긴 줄었지만 점검 필수죠. 오일 주입구 열어봐 봐야겠어요. 뭔가 살짝 더러워 보이네. 아리까리하네요. 뚜껑 아래 엔진 상부 내부를 봐봐요. 때 슬러지가 보이네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를 탈거해봐요. 더 볼 거 없으나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하고 보증기간인데 왜 보증이 불가인지를 설명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 점검 실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클리너 확인을 해봐요. 최근에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에어클리너도 교환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 엔진 오일을 안 갈아서 이랬다 하면 뭔 소리냐고, 오일 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해요. 차를 리프팅 해봅니다. 와우, 쩍구기가 보이고 언더커버가 깨졌는데 언더커버 깨진 거는 이승상과 쇼당이 없어 보여요. 오일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쭉 뿌려짐이 보이네요. 오일 필터 부근에서부터 누유 흔적이 보이네요. 언더커버를 탈거해봐요. 파편이 보이네요. 수혜 조각인데 경험상으로 엔진 깨진 파편이에요. 주철 재질로 보입니다. 오일 필터 뒤쪽에도 수혜 칩이 뜨석뜨석하네요. 엔진을 회전시켜 볼까요? 안 돌아요. 붙었네요. 사망진단. 할 수 없어요. 최근에 오일 갈았어도 그 주기가 늦었다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오일 필터를 빼봐야겠어요. 와우, 오일 필터 캡 떡이 졌네요. 이런 건 장시간 오일 교환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돈 주고 수리하셔야겠어요. 참고로 사진의 오일 캡이 일반 정상적인 캡이거든요. 깨끗하죠. 닦아낸 헝겊엔 쇳가루가 묻어나오네요. 번닥번닥하죠. 삽으로 퍼내야겠어요. 오일 필터를 확인해 봅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오일이 걸쭉하게 떨어지고 필터 사이사이엔 쇳가루가 보여요. 엔진 오일을 빼봐요. 걸쭉하게 나오며 뚝뚝 끊김이 있네요. 건데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일팬을 탈거해 봐야겠어요. 와우, 엔진 내부 완전 떡짐으로 오일 순환에 있어 문제가 생겨 엔진 깨짐 현상이네요. 완전 떡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갈아야 해요. 오일팬에서 나온 엔진 파편이네요.
오일 필터 또한 순정 부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작사에 서비스 요구해도 안 된다 합니다. 비순정 부품과 순정품의 비교입니다. 이 차량은 보증 수리 불가로 보증 요구로 3달간 세워두고 보증 불가로 여기에서 수리 안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수리한다고 하셔서 주차비까지 결제 후 출고했어요. 네이버에 최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최평원입니다. 펠리세이드 평소에 이상이 없다가 간헐적으로 엔진 RPM 회전수죠. 클러스터 계기판에 이상 표시되는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RPM 5000이 넘고 냉각수 온 연료가 최저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동을 껐다가 켜면 멀쩡한 듯 보이기도 하네요. 키 온 시 RPM 게이지가 0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먼 요소수 경고등까지 들어오고 그러네요. 시동 끄면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대기시간 내내 시동을 걸어두었네요. 엔진 회전수 RPM이 현재 공회전인데 5000이 넘어서고 요소수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네요. 그냥 딱 봐도 계기판을 교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비싸요. 판단 잘해야 해요. 계기판 교환 전 최대한 근접 점검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시스템 고장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아무것도 없네요. 배터리가 약해도 클러스터 이상 표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고 냉각수 온도도 확인해 봅니다. 정상적인 온도네요. 배터리 충전이 250%? 장난하나? 배터리 테스트를 다른 장비로 재측정을 해봐요. 배터리 탈거 후 재연결을 하여 시스템 재부팅을 해봐요. 배터리 충전 상태와 건강 상태는 70에서 80% 나오네요. 정상적인 수치예요. 딱히 붙잡고 넘어질 게 없네요. 클러스터 이상 판단 후 교환 목적으로 탈거를 해봅니다. 교환 전 요즘 출시되는 차량은 클러스터 유닛이 따로 있어 교환 후 이전 주행거리가 그대로 딸려와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서류가 필요 없으나 이전 출시차는 서류 준비를 해둬야 교환할 수 있어요. 교환 전 진단기에 클러스터 정보를 백업을 해둡니다. 실내 부품들을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보이는 순서와 같이 탈거를 해줘요. 클러스터를 탈거해 줍니다. 탈거된 클러스터의 소프트웨어 버전과 신품의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구형은 1.07, 신품은 1.09네요. 버전에 변화가 있어요. 상위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 바뀐 게 확실하구먼. 교환해야겠어요. 교환해주고 코딩을 해주라는 메시지가 표출되었어요. 클러스터 정보를 백업해두었던 진단기를 다시 연결해 코딩을 해줘요. 계기판 클러스터 교환 후 정상적 작동으로 마무리를 해요. 네이버에 채평원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입니다. 제네시스 G90 스마트 트렁크 기능 작동 안됨 현상으로 입고가 되었어요. 모든 도어록 상태에서 스마트키 근접 시 경보등과 함께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작동이 안되네요. 기본적으로 트렁크 인 아웃 스위치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데 스마트 트렁크만 안되는 거예요. 운전석 측 스위치로도 작동이 잘 되네요. 스마트 트렁크 설정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고장 코드를 봐봐야겠어요. 뭔가 고장 코드가 검색이 되었어요. IBU SMK 측 B16AB00 뒷범퍼 안테나 이상 출력 되었네요. 현재 고장이네요. 범퍼 안테나 체크를 해봐요. 현재 고장이라서 정상으로 나올 리는 없겠죠. 차량 외관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요. 라이센스 램프에 비닐 딱지가 있네요. 이제 막 나온 신차는 아니고 최근 교환 후 안 뗀 거겠죠? 뒤쪽 사고수리 냄새가 나네요. 탈거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먼저 트렁크 실내 측 스마트 안테나를 보니 번떡번떡하네요. 어디서 하다 안 돼서 온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차주분에게 언제부터 고장인지 이 증상으로 어디 다녀오셨는지 물어보고 점검비와 수리비 안내를 하고 작업을 더 진행을 해요. 범퍼 탈거 후 유심히 들여다 봐봐야겠어요. 역시 범퍼 측 안테나도 교환을 했네요. 삐까삐까 하잖아요. 범퍼 측 스마트키 안테나 교환 후 동일 증상이라서 입고가 되었어요. 안테나로 가는 배선 상태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FR11 커넥터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트렁크 뒷면. 빙고! 점장이 빤스를 입었나 바로 보이네요. 잘 보세요. 배선 커넥터에 수분 유입으로 초록색 녹이 발생했어요. 이 배선은 차체 측으로 교환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녹 제거 작업 후 지켜봐야겠어요. 범퍼 측 배선은 암 커넥터이고 교환이 용이하니 신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교환이 완료되어 조립 후 테스트를 해봐요. 스마트 트렁크 작동 잘 되네요. 네이버에 채평문을 검색하면 제가 저술한 여러 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 대한민국 기능장 채평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유튜브 시청시간 선박용이니 넘기지 않고 틀어두시면 크리에이터인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